이전에는 판이 좁아서 성으로만 천하를 다스리기도 하고 웅으로만 다스리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판이 넓어서 성과 웅을 합하여 쓰지 않으면 능히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 철인들은 인류에게 삶에 대한 가르침과 큰 지혜를 주고 영웅들은 낡은 체제를 혁신하여 새 역사를 창업하는 등 그 한 가지 경계만으로도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한쪽에만 치우쳐 인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총체적인 문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난 미국 금융위기나 그리스 파산 위기처럼 한 지역의 경제 문제가 지구적으로 파급되어 세계 경제를 출렁거리게 하였고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 위기와 최근 지구촌을 위기로 몰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등 전 지구적인 문제가 확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대로 이제는 인간 삶의 판이 세계적으로 넓어졌고 그와 동시에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보편화되어 섬세하고 개방되는 문화, 예를 들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해도 SNS를 통해 한순간에 지구촌에 퍼져버리는 그런 최첨단 문명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의 복잡화된 세상에서는 옛 성인의 도법으로서만 또는 시대를 풍미하는 영웅의 도략으로서만은 결코 현실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는 판이 넓어져서 성과 웅을 합해서 써야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과 웅을 겸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뒷나라가 쇠망해가는 어지러운 시절에 폭풍처럼 일어난 초안지의 주인공 초패왕 항우를 보더라도 역발산 기계세의 불셀출의 영웅이었으나 성인의 덕이 부족하여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이 따라 나선 무수한 강동의 청년들을 희생시킨 채 본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도 세상이 인정하는 영웅으로 당나라 건국과 더불어 초원의 사자와도 같던 강대한 돌궐까지 무너뜨린 희대의 영웅이었지만 결국 황권을 얻기 위해서 피부치 형제를 죽였던 도덕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반면 그 아들인 당고종은 선하고 덕이 있었으나 영웅적 기질이 부족하고 유약하여 결국 황후인 측천무후가 권력을 쥐고 흔들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80년대 제5공화국 관련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해설자가 얘기하기를 당시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고 제대로 단속만 했더라면 군부에서 쿠데타를 결코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성인의 덕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루는 데는 영웅의 기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에서 성과 웅을 함께 겸비한 모델을 찾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인류 문명이 분열 성장하는 여름철 말에서 통일 성숙하는 가을철로 들어서는 가을 개벽 시대를 맞이하여 증산 상제님께서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은 성과 웅을 겸비한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인간상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쉽지는 않지만 진정 성공으로 가는 인간상이라 할 수 있는 성과 웅을 겸비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에서와 같이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태모 고수부님께서도 상제님의 말씀에 덧붙여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성인의 바탕을 갖고 일은 영웅의 수단을 가지라. 되는 일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 되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즉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인의 신법, 즉 도덕성과 관용, 포용력을 갖춘 성숙한 인품을 바탕으로 하되 일을 추진하는 용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역사를 개척해가는 영웅의 도략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경청동지할 도략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도덕적이고 인간 존중의 바탕 위에서 행해야 세상에서 수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작은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필요할 때 과감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편협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서 조선시대 성리학에 빠진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본받을 면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발개고 앉아 만날 도리와 법도와 명분만 따지는 공리공론을 행하면서 시대를 읽지 못함에 따라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용적인 것을 취하여 영웅적 힘을 기른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에 나라가 짓밟히고 삼전도의 굴욕까지 당했으며 결국 조선 말에는 일제에 의해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과 웅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소심하고 편협한 착한 사람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바르고 정의로우면서도 담대하고 대범한 신법, 영웅의 기상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즉 우주와 인류 문명의 변화 원리를 터득해서 긴 안목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담대한 신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종교, 철학 등 가르침으로서는 성과 웅을 겸비한 성숙한 인간상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인간 삶의 바탕인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인 하늘 땅의 뜻을 받아내리며 뿌리인 조상 설령을 받들고 근원을 찾아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열매의 진리를 닦아야 진정한 성웅 겸비의 인간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